안녕하세요. 상담의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상담 효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어떤 상담 이론을 따르든 간에요. 효과적인 상담에는 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거든요. 가필드라는 학자가 잘 정리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치료적 관계인 것 같아요.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그 긍정적인 유대, 그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치유 동력이 되죠. 아, 단순히 기법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관계가 그만큼 기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외에는 또 어떤 공통 요인들이 있을까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거기서 통찰을 얻도록 돕는 과정? 그러니까 해석이나 이해 증진 같은 거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억눌렀던 감정들을 좀 안전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경험? 그 정화, 커사레스라고 하죠. 그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아하, 정화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배우거나 좀 부적응적인 반응에 둔감해지는 그런 학습 요소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딱 마주하는 경험. 이것도 다 공통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인지적인 변화라던가 이완훈련 같은 기법 활용, 아니면 필요한 정보 습득, 심리적인 지지나 안심시켜주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네요. 심지어 그 치료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나 위약 효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결국은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게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힘이 작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담자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의 패턴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깨닫고 이걸 좀 수정하도록 돕는 것.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공통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결국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바로 관계와 아주 깊숙이 연결이 되죠. 관계 원리요? 아까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걸까요? 그 상담 관계라는 게요, 단순한 계약 이상이거든요. 내담자가 내가 여기서 온전히 존중받고 있구나, 깊이 이해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런 촉진적인 관계여야 하는 거죠. 척진적인 관계? 네. 물론 접근법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요.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종명이라고 하고, 인간 중심에서는 공감, 존중, 진실성을 강조하고, 인지치료에서는 협력적 관계를 중요하게 보죠. 근데 그 본질은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내담자의 경험에 깊이 공감해주고, 또 솔직하고 명료하게 소통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기법도 사실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정말 탄탄한 관계 위에서 구체적인 기법들이 힘을 발휘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강력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경청, 리스닝.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 깊이가 상당합니다.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걸 넘어서요.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 생각, 심지어는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과정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촉진적 경청은 내담자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아주 깊은 이해를 포함합니다. 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그 세계를 함께 경험하려는 노력이군요. 그럼 내담자의 말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반영, 리플렉션 기법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반영은요. 내담자가 표현한 말이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걸 상담자가 거울처럼 비춰주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때 정말 속상하셨군요. 와 같이 감정을 딱 읽어주면 내담자는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죠. 자기 이해를 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네. 그 이해받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치유적이겠네요. 그럼 수용, 억셉턴스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용은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같은 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따뜻한 시선이라던가 고개를 끄덕여 준다던가 진심 어린 표정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중요할 때도 많아요. 당신은 그래도 괜찮다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거죠. 그렇군요.
비언어적인 게 중요하네요. 근데 있잖아요. 질문, 퀘스천은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좀 잘못 사용하면 꼭 취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질문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내담자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돕는 게 좋고요. 다만 때로는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더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탐색을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왜 질문이나 답을 유도하는 질문, 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 이중 질문 같은 건 피해야 합니다. 내담자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것, 서머라이징도 이해를 돕고 대화의 초점을 유지하는 데 꽤 유용합니다. 또 내담자의 말이 좀 모호하거나 앞뒤가 안 맞을 때는 뭐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식으로 명료화, clarification을 요청해서 생각을 더 분명하게 다듬도록 도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나 직면, 컨프런테이션 같은 기법도 있던데요. 이런 건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거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해석이라는 건 내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의 의미나 어떤 패턴을 설명해줘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돕는 거지만 이게 자칫하면 그냥 상담자의 추측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설 형태로 아주 조심스럽게 제시해야 하고요. 내담자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효과적입니다. 아,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직면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 사이에 보이는 어떤 불일치나 모순점을 부드럽게 지적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기법인데요. 이것도 비난이나 평가가 아니라 뭐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은 좀 편치 않아 보이시네요? 와 같이 그냥 관찰한 바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탄탄한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네. 결국 모든 기법이 그 관계라는 토대 위에서 정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거군요. 그럼 대화가 잠시 멈추는 그 침묵, 사일런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침묵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내담자가 깊이 생각하고 있거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항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익한 침묵, 의미 있는 침묵이다 싶으면 기다려주는 게 좋지만 뭔가 불편한 침묵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중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관계의 역동을 바로 다루는 즉시성, 이미디어시라는 기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민감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기법 중 하나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원리와 기법들이 서로 막 얽혀서 작용하는군요.